수열이라고 나와 있죠. 수열이라고 나와 있는데 수열이라는 말의 정의는 수의 나열입니다. 그대로. 수의 나열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수를 쭉 나열하면 그게 그냥 수열이에요. 그럼 원래 수열의 정의는 규칙이 있던 없던 상관없습니다. 그냥 숫자를 랜덤으로 나열하더라도 수열이 맞아. 근데 규칙이 없으면 굳이 수학 시간에 깊게 다룰 이유는 없겠지. 그래서 고교 수학 정도에서는 특별한 멘트가 없어도 규칙이 존재한다라고 보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수를 랜덤으로 나열해도 수열이 맞다. 하지만 고교 수학 정도에서는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을 보통 수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나열을 했다. 이거 그냥 수열이 맞습니다. 수열이 맞는데 이 6번째 항을 예상을 해봐라 라고 했을 때 뭐 3일, 4일, 5일, 6일, 7일 이렇게 예상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원주율을 떠올려서 뭐 3.14, 15, 9, 2 어쩌고저쩌고 예상할 수도 있고 그건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고 그 다음에 이제 용어를 약속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용어를 약속을 해보면 이 수를 나열했을 때 집합이랑 비슷한데 집합도 표현법이 3가지 있죠. 원소 나열법이 있고 조건 제시법이 있고 벤 다이그램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수를 나열했을 때 이 각각 이 수의 나열을 이루어내는 요 각각의 원소 비슷한 놈들을 우리가 항이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항이면 제가 그냥 랜덤으로 항이라고 하면 몇 번째 있는 항인지 모르니까 그냥 명칭이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5번째 항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그럼 보통 수열은 이제 집합은 표현할 때 대문자를 많이 쓰고 수열은 보통 소문자를 많이 씁니다. 어떤 특정한 수열의 첫째 항이다. A1, A2, A3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이 수열에서 항의 개수가 유한계인 수열을 유한수열이라고 하고 연락에 많은 애를 무한수열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게 시험에 나오진 않겠죠.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고 일단 표현법만 보면 집합이랑 비슷해요. 예를 들면 중괄호를 치고 AN이라고 쓰면 이 수열은 뭘 나열을 해달라는 얘기냐면 N에 1부터 대입했을 때 중괄호 안에 있는 애를 쭉 나열해달라는 얘기예요. N에 1부터 대입했을 때 그럼 이 수열은 직접 항을 나열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연습만 해볼게. 연습만. 만약에 중괄호 안에 n 세제곱이 와 있다라고 하면 얘는 어떤 수열을 나타내는 거냐? n에 1부터 대입이야 무조건. 1 집어넣으면 이게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렇게 진행하는 수열을 저렇게 표현하자라는 거고 뭐 얼마든지 자유로워요. 만약에 b2n-1이다 라고 하면 얘는 n에 1 집어넣으면 b1이 되겠고 n에 2 집어넣으면 b3이 되겠고 5가 되겠고 이렇게 나열되는 수열을 말하는 거죠. 수열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중괄호 안에 쓰는 애들을 무슨 항이라고 하니? 기억나?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일반항. 자, 일반항. 예를 들면 아주 쉬운 애부터 해봅시다. 이렇게 진행되는 수열이 있다라고 하면 얘가 지금 첫째 항이고 얘가 두 번째 항이 되겠고 얘가 세 번째 항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규칙으로 나열된 수열이에요. 그죠? 그럼 이 1, 2, 3 이런 애들은 특정항이라고 해. 첫째 항, 두 번째 항, 특정 번째 항, 특정항이라고 하고 일반항은 이걸 규칙을 일반한 후에 한 번에 n으로 표현하자라는 게 일반항이에요. A에는 n이겠지. 함수처럼 표현하면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 나오고 3 집어넣으면 3 나오니까 자 그럼 앞으로 수열의 표기법은 항상 중괄호 치고 그 안에 일반항 적어내시면 돼. 그러면 이 명령이 그대로 n에 1부터 대입했을 때 쭉 나열해 달라라는 거고 자 이건 어디까지나 수열의 정의가 되겠고 뭐 별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게 없겠죠. 이제 바로 명칭이 있는 수열로 넘어갈게. 등차 수열을 먼저 살펴볼 텐데 등차 수열의 정의 기억납니까? 정의. 첫째 항부터
일정한 수를 더하여서 얻어지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뭐 이제 교육 과정이 굉장히 간소화된 게 명칭이 있는 수열을 2개밖에 안 배워요.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밖에 없습니다. 많은 종류의 수열이 있을 텐데, 규칙이 있는 많은 종류의 수열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이런 애들이야.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 동생이 있다라고 하면 이 수를 나열했을 때 어떤 규칙이 있니라고 하면 어떤 규칙이 있니 지금? 계속 2씩 더해져 나가지 않아요? 계속 2씩 더해져 나가지. 계속 2씩 더해져 나가는 수열. 이런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 이런 애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나열된 수도 계속 2씩 더해져 나가는 수열이지. 근데 둘은 수를 나열해 봤을 때 완전히 배열 상태가 다르죠. 다른 이유가 뭐니? 첫째 항이 달라서 그렇지. 첫째 항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등차 수열은 이 2가지가 포인트예요. 맨 앞에 있는 애가 뭐냐? 맨 앞에 있는 첫째 항을 A1보다는 이제 스몰 a라고 쓸 거고, 일정한 수를 더하여서 얻어진다라고 했어요. 그 일정한 수를 명칭이 공차라고 하죠. 공차. 공통되게 더해지는 수다. 공차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공차를 D라고 쓸 겁니다. D. Common Difference의 앞글자를 따서 distance가 아니고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차이. 일정한 수를 더하여서 얻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웃하는 2항의 차가 일정할 때. 자, 이렇게 보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2,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2 다 똑같지. 차가 일정하다가 볼 수도 있죠. 간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먼저 구해 볼 거예요. 일반항은 지금 살펴봤듯이 첫째 항과 공차 기준으로 표현할 거야. 첫째 항과 공차 기준으로. 그럼 어떤 등차 수열이 됐든 첫째 항을 제가 A라고 했을 때 둘째 항은 여기다가 공차 1번 더한 거고, 세 번째 항은 2번 더한 거고, 네 번째 항은 3번 더한 거고, 이렇게 되겠지. 등차 수열이면. 그러면 뭐 간단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서 나열을 해보고 귀납적으로 추론만 하시면 돼. 그럼 n번째 항이 일반항인데 첫 번째 항은 공차가 빵번 더해지고, 두 번째 항이면 1번, 세 번째 항이면 2번이니까 n번째 항이면 몇 번 더해야겠니? 한 번 적게 더해야겠죠? 적게 더해야 됩니다.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지. 맞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 그리고 제가 성질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결론 암기하셔야 되고, a 플러스 n-1d. 근데 제가 이 식을 전개한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변수가 뭐밖에 없을까? n밖에 없습니다. 그 수열에서 첫째 항이랑 이 간격은 고정된 거야. a랑 d는 상수로 간주하셔야 되고, n의 값은 달라질 수 있지. 세 번째 항이면 3, 10번째 항이면 10을 집어넣을 테니까 n에 관한 식으로 보셔야 돼. 그럼 제가 n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하면 이런 모양 나오죠? 맞죠? 이거 2개는 상수라고. 자, 그럼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게, 등차 수열은 항상 n에 관한 몇 차씩 나옵니까? 1차씩. n에 관한 1차식이 나온다라는 걸 첫 번째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럼 1차식이면 함수로 따지면 직선이랑 관련돼 있겠지. x에 대한 1차식이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다만 정의역이 x일 때는 모든 실수고, 여기서는 n이 무슨 수밖에 못 집어넣어? 자연수밖에 못 집어넣죠. 뭐 0.5번째 항, 루트 3번째 항, 로그 2의 3번째 항 이런 거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뚝뚝 떨어져 있으니까. 자, n에 관한 1차식이라는 거 첫 번째 기억을 해 주시고, 이게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나중에
확장을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n의 개수가 그대로 뭐니? 공차죠. 자, n의 개수가 그대로 공차 d다라는 거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 그럼 제가 첫 번째는 한번 연습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구해볼게요. 얘는 첫째 항은 얼마? 등차 수열 맞지? 첫째 항은 1이고 공차 얼마지? 3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하는 학생들이 있겠고 1 플러스 n-1의 공차 맞죠? 네, 성질을 알고 있는 분이면 그냥 가로로 쭉 구하시면 되지. 공차가 3이니까 일단 3n 스타트야. n의 개수가 3이니까. 그 다음에 1 집어넣었을 때 1 나와야 되니까 빼기 2 해주시면 되죠. 오케이? 두 가지 방법 다 숙지하셔야 돼. 두 가지 방법 다 숙지하셔야 되고 여기까지의 결론은 아주 심플합니다. 등차 수열은 항상 얘네 둘을 기준으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첫째 항이랑 공차 기준으로. 그리고 n에 관한 1차식이고 n의 개수가 그대로 공차다. 자, 저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이거는 사실 이걸 내가 해야 되나? 안구만 정상이면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반항이 얘는 지금 주어졌죠? 일반항이 주어졌는데 그냥 세 번째 항 구하래. 3 집어넣으면 끝이지. 3 집어넣으면 끝입니다. 25가 되겠고 뭐 이런 애들은 제가 굳이 할 게 별로 없을 것 같고 명칭이 있는 애부터 볼게. 193번. 자, 등차 수열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항상 첫째 항이 있겠고 공차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얘는 첫째 항에 공차 몇 번 더한 거? 5번 더한 거. 이게 자연스러우셔야 되고 세 번째 항은 첫째 항에 공차 2번 더한 거.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분도 있고 세 번째 항이랑 여섯 번째 항이면 3D만큼 차이가 나겠지? 공차 3번만큼. 바로 3D라고 좌변을 쓸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오 이건. 자, 그럼 공차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A2는 첫째 항에 공차 1번 더한 거, A5는 첫째 항에 공차 4번 더한 거. 자, 근데 D를 6이라고 구했으니까 이거 30이죠. A는 5 나오겠지? 그럼 AN 바로 구해볼게. AN은 공차가 6이니까 6N, 첫째 항이 5 나와야 되니까 6N 마이너스 1이지. 여덟 번째 항은 8 집어넣으면 되지. 아니, 60이네. 어쩐지 답이 안 나오더라. 그럼 첫째 항이 얼마니? 15인가? 아. 이렇게 되겠네. 맞죠? 그럼 A8은 68에 48 더하기 9 하시면 될 것 같아요. 57 나오죠. 57. 자, 여기는 뭐 할 게 있을까? 할 게 없지 않을까? 이 정도는 그냥 짠짠짠 다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 다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만 그냥 수열해서 기억 하나 봅시다. 이거 뭐 뒤쪽에도 다시 나오는데 같은 수가 반복되는 애. 이거는 등차 수열보다는 뒤에 여러 가지 수열을 하려면 일반항을 구하고 합을 구해야 되는 사실의 상태에서 알아두셔야 되니 자, 기억을 되살려보면 이거 규칙이 있어 없어 지금? 있습니다. 네 번째 항은 아마 9999가 될 거고 다섯 번째 항은 99999가 될 거예요. 규칙은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수학 시간에는 이제 식으로 치환해서 표현을 해야 되죠. 이거 어떻게 표현합니까? 기억나? 지금 이 상태에서 첫째 항은 9고요. 두 번째 항은 99고 세 번째 항은 999야. 근데 얘를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려면 조금 무리가 있지. 규칙은 말로는 설명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바꿔 써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건 그냥 외워.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은. 맞지? 일반항이 뭐니 그럼? 맞죠?
이게 기본이라고 했고 이 기본에서 확장판이 뭐 이런 애들. 이건 지금 등차 수열은 아닙니다. 그냥 잡수열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다 얼마 곱하면 2 나오지? 9분의 2. 여기다 9분의 2 곱하면 20이 나오지. 그럼 얘는 이 기본이 되는 애를 기준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이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야 뒤에 보면 시그마를 걸고 합을 구할 수 있으니까 얘는 따로 기억을 해주시고, 결국은 같은 수가 반복되는 수열은 보통 이 모양입니다. 여기는 뭐 적어주면 돼요? 반복되는 수 4, 44, 444도 똑같고 7, 77, 777도 똑같고 9, 99, 999에서 다 간접적으로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거는 뭐 굉장히 고난도로 나온다기보다 그냥 앞자리 번호에서 갑자기 나오면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따로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고, 자, 그 다음 헷갈릴 것 같으면 한번 볼게요. 너무 쉬운 계산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자, 226번. 자, 등차 수열 AN의 공차가 8이라고 했고 BN의 공차는 6이라고 했는데 저 새로운 수열의 공차를 물어봤습니다. 이거 뭐 난감해 하실 필요 없고 뭐 첫째 항 같은 거 안 주어져도 상관없습니다. AN이 공차가 8이면 8N 플러스 어쩌고 꼴이 되겠지, 이렇게. 그렇지 않니? 저쪽이 공차 자리라고 했어, N의 개수가. 그 다음에 BN은 공차가 6이라고 했으니까 6N 플러스 뒤에 달린 애가 뭔지는 모르죠.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근데 이 뒤에 있는 상수는 공차에는 영향이 있니? 전혀 없어요. 전혀 없으니까 5AN은 40N 플러스 5A가 될 거고 3BN은 3 곱한 거니까 자,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위에서 아래 뺀 게 이 새로운 일반항이지.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32N에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근데 뒤에는 공차랑 상관이 없다라고 했지. N의 개수가 공차니까 저 새로운 수열은 공차가 32다. 32래, 정신병자가. 22죠. 22다. 구할 수 있죠. 자, 이게 기본적인 패턴. 그 다음에 하나 있는 거, 바로 아래 있는 것도 그대로 볼게요. 물론 여기도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227번. 자, 이거는 시험 시간에 어떤 증명을 기대하고 내는 문제가 아니에요. A라는 수열을 보면, A라는 집합을 보면 AN은 3N이고 N은 자연수일 때 AN을 다 나열해 주세요라고 했으니까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면 3, 6, 9, 12, 15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될 거야. 무한집합이죠. B는 일반항이 2N 플러스 1이다라고 했으니까 N에 1부터 집어넣으면 3, 5, 7, 9, 11 이렇게 나가겠지. 자, 그럼 A 교집합 B는 A 교 B의 원소는 여기서 우리 특별한 증명 없이 받아들이는 게 얘는 간격이 3씩 떨어지는 애죠. 지금 공차가 3입니다. 얘는 공차가 2지. 그럼 공통인수, 등차 수열에 둘 다 등차 수열일 때 공통인수를 나열하면 그 수는 무조건 등차 수열이 되고, 그러면 공차는 둘에 뭐가 될까?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지금 그럼 처음 공통인수를 제가 찾아볼게요. 처음 공통인수는 3이죠. 근데 얘는 공차가 3이고 2니까 공통인수를 나열하면 공차는 6이라고. 이 부분에서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확인만 해볼게. 맞지?
두 번째 공통인수가. 하나는 2칸, 하나는 3칸이니까 공통인수를 나열해보면 결국은 2랑 3의 최소 공배수를 공차로 하는 새로운 수열이 탄생을 한다라는 거고, 길게 설명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CN은 제가 일반항을 그대로 작성을 해볼게. 일반항을 작성을 해보면 공차는 6이니까 6n 출발이고 첫째 항이 3이니까 6n-3이 일반항이겠죠. 이게 처음으로 세 자리 자연수, 처음으로 세 자리 자연수니까 100 이상이 되는 n의 최소값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몇 번째 항부터 됩니까? 18번째 항부터 되겠지. 자, 다시 이 수의 나열이 2개든 3개든 상관없어. 다 등차 수열이면 일단 첫 번째 공통인수 찾고 그 다음에는 그 공차의 최소 공배수 찾으시면 그대로 끝이에요. 그럼 새롭게 나열한 수열은, 그럼 그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사실 요 비슷비슷한 문제들이고 231번 정도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 231번은 근데 뭐 과제로 해보시고 제가 지금 풀지는 않을 거고. 자, 그 다음 65페이지도 또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기본적인 내용들인데 제가 예의상 하나 정도만 볼게. 자, 제 2항이 3이고 제 10항이 19인 등차 수열 AN에서 그러면 식으로 일단 표현해보면 A2가 3이고 A 12, 19고, 그럼 항상 첫째 항이랑 공차 구해야 되죠. A2는 첫째 항에 공차 한 번 더한 거, A10은 첫째 항에 공차 9번 더한 거. 자, 연립방 정식이지. 그냥 갖다 빼면 되겠네. 자, 그럼 D는 2가 되겠고 A는 1이 나오겠죠? 너무 쉽다. 그럼 AN은 공차 2니까 2N, 첫째 항 1이니까 2N-1이지. 얘가 50보다 크게 되는 처음 N의 값. 자, 26 나오겠죠? 26. 맞습니까? 여기 지금 기본 유형이 4개가 나왔는데 제가 굳이 4개를 다 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 똑같은 문제죠. 다 똑같은 문제니까 하나 정도만 더 보고 넘어갈게. 241번. 자,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12번째 항이 20이다. 마이너스 20이다. 12번째 항이면 첫째 항에 공차 11번 더한 거야. 그게 마이너스 21에, 그게 마이너스 22면 얘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첫째 항은 11 나와야겠죠? 11 나오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럼 AN은 마이너스 3N에, 자, 이렇게 되겠지. 얘는 노동을 하셔도 되고, 저라면 차라리 노동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절대값의 값이 최소가 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절대값을 씌워줬는데, 즉 크기가 최소가 되는 점 물어보는 거죠. 크기가 최소가 되려면 0 근방만 찾아보면 되지 않아?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만 찾아보시면 됩니다. 0 주위에서 절대값이 제일 작아질 테니까. 그럼 제가 그냥 노가다로 나열해 볼까? 첫째 항은 지금 11이에요. 공차 마이너스 3이니까 8, 5,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진행할 거야. 그럼 절대값이 최소가 되는 건 요 구간 어딘가에서 나오겠지. 이게 최소죠. 이게 5번째 항. 크게 어렵지 않게 구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넘겨야지. 67번, 67페이지. 자, 등차 중항이라는 성질인데 얘는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어떤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표현이 있을 때, 그럼 여기서 등차 중앙이라는 성질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면 관계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정식을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힌트를 하나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 뭐 너무 쉽습니다. 자, 이렇게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제가 뭐 정확하게 증명을 한번 해보면 결국은 이웃하는 두 항의 차가 똑같아야 되죠. 간격이 일정해야 돼. 이 간격은 얘에서 얘를 뺀 거고 이 간격은 얘에서 얘 뺀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주어지더라도 등차 수열이 되겠고 제가 이 식을 조금 단정하게 바꿔내면 얘 1로 넘기고 얘 1로 넘기고 2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둘이 더하고 나누기 2했으니까 우리가 기존에 명제 시간에 배웠던 용어로 따지면 산술평균이지.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맨 앞이랑 맨 뒤에 산술평균이 가운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너무나 당연하지 않아? 이런 애들이 등차 수열이잖아. 이런 애들이 등차 수열이면 얘랑 얘랑 정 가운데 얘가 있어야겠지. 간격이 똑같으니까. 그게 등차 중앙이라는 얘기고 성질이. 그럼 이 세 수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이런 관계식을 하나 구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이게 첫 번째 패턴이에요. 세 수가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세 수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근데 숫자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제가 세 숫자를 어떻게 두고 문제를 풀라고 했지? a-d, a 플러스 t 가운데 한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게 두고 식을 전개하고 조건 해석하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둬야 다 더하면 그대로 d가 소거가 되죠. a 플러스 d, a 플러스 2d라고 두면 다 더하더라도 문자 미지수가 소거가 되는 게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더한 합이 힌트로 주어지기 때문에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조건이 주어지고 조건이 주어지고 세수가 안 주어지면 이렇게 두는 게 기본이라고 했어요. 좌우 대칭이 되게. 자, 이거는 근데 어디까지나 뭐 평가원이나 수능형 문제에서 이런 거고 참고. 학교 시험엔 여기까지 나오죠. 네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힌트가 주어졌는데 안 주어졌다. 그럼 네 숫자를 어떻게 두고 풀어야겠니? A, B, C, D? 그건 아니지. 미지수 4개나 들어가잖아. A랑 D로 표현해야 되는데 문제가 항이 4개면 정 가운데 있는 항이 없죠. 항이 짝수개니까 이때는 이렇게 두라고 했습니다. 좌우 대칭이 되게만 두면 돼요. 이렇게 둬야 다 더하면 D가 날아가지. 그럼 이때는 공차가 지금 D야, 2D야? 2D입니다. 2D. 여기다 2D를 더해야 얘가 나오겠고 2D를 더해야 얘가 나오고 2D를 더해야 이게 나오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대칭이 되게 더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제가 뭐 설명은 좀 길게 드렸으나 대단한 내용이 없어. 대단한 내용은 결국은 세수가 주어지면 산술평균, 등차 중앙 쓰시면 되고 주어지지 않았는데 등차 수열 이룬다라고 하면 이렇게 미지수를 잡고 더 조건을 이용해서 관계식을 작성하시면 된다라는 거. 됐지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는 좀 계산이 껄끄러운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도와드릴게. 로그. 왜 좋아해? 너무 쉬워서? 설마 로그를 까먹진 않았겠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맨 앞이랑 맨 뒤에 평균이 가운데 거 나오면 돼요. 이거 더하기 이거.
이게 A가 나오면 되죠. 자, 그럼 얘는 밑이 같은 로그니까 진수끼리 곱하면 되고, 진수끼리 곱하면 64죠. 64가 2의 몇 제곱? 6제곱. 이거 6이지. 맞아? 2분의 6이니까 3 나오면 되겠지. 그냥 로그의 연산이랑 짬뽕해서 낸 건데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245번도 2번 문제지만 제가 한번 볼게. 방금은 그러니까 세수가 주어진 경우 한 겁니다. 세수가 주어진 경우를 해봤고, 두 번째는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에 내접하는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등차수열을 이룬다. 일단 반지름의 길이가 5라고 했는데 직각삼각형이면 빗변은 무조건 지름입니다. 지름.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렇게. 맞아요? 세 변의 길이가 등차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으니 가장 긴 변을 제가 A 플러스 D라고 할게. 가장 짧은 변이 A 마이너스 D, 이 그림에서 이렇게. 그럼 일단 직각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빗변이 그대로 지름입니다. 이게 10 나오면 되겠죠. 자, 물론 센스가 있는 분은 뭐 3, 4, 5, 3, 4, 5니까 6, 8, 10 바로 구하셔도 됩니다. 바로 구하셔도 되는데 저는 어디까지나 뭐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 자, 여기서 나오는 A제곱 하나 날려버리고 A제곱 하나 남고, 자, A는 2D 나오겠죠. A는 2D. A가 어떻게 2D가 나와? 4D 아니야? 자, A는 4D가 나오겠고, 그럼 D는 2가 되겠고, D가 2면 A는 8 나오겠죠. 6, 8, 10이지. 세 변의 길이가. 6, 8, 10이니까 넓이는 6, 8에 48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4. 그대로 수월하게 구해내시면 될 것 같아. 자, 여기는 그래도 제가 조금 시켜볼게요. 한번. 고전적인 문제를 한번 볼게요. 251번, 52번 한번 풀어보세요. 51, 52. 볼게요. 자, 일단 각 B가 90도라고 했고, 선분 BC의 길이가 3루트 10. 뭐 그림에 다 나왔네. 그 다음에 수선의 발 내렸다라고 했고, 세 선분 AD, CD. 일단 AD가 제일 작은 변의 길인가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세 변이니까 A-D, 그 다음에 CD, A, 그 다음에 AB.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제가 이 상태에서 미지수를 두 개를 잡고 표현했으니 등차수열임을 이용해서 관계식이 두 개만 얻어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커다란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성립해야겠죠? 빗변 길이가 2A-D예요. 이거는 A 플러스 D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이죠. 이거 제곱하면 90이겠지? 맞습니까? 자,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A제곱, 4A제곱, 왼쪽으로 넘기면 3A제곱, 여기 D제곱, D제곱은 날아가고 마이너스 4AD 플러스 2AD, 플러스 2AD 넘기면 마이너스. 자, 양변 3으로 나눠주면 자, 이게 A와 D의 첫 번째 관계식인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이게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떤 관계식인지 기억납니까? 혹시 직각삼각형의 닮은 관계에서 닮음임을 그대로 이용하셔도 되고, 이거 제곱은 뭐랑 똑같지? 이 둘의 곱이랑 같다는 거 기억나? 중3 때 배우죠? 중3 때. 맞죠? 닮음을 이용해서. 혹은
이 변의 길이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위에 있는 삼각형을 이용해서도 표현할 수 있고 아래에 있는 삼각형을 이용해서도 표현할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도 관계식이 나올 것 같고 저는 근데 뭐 얘가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이거 제곱은 a 플러스 d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그럼 a 마이너스 d 곱하기 전체는 2a 마이너스 d죠. 뭐 닮음은 여러분들 조금 취향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이거 없어질 거고 a 제곱은 5ad가 나오겠지? 자, 그럼 a는 5d 나올 겁니다. 자, a에 5d 집어넣으면 이거 25d의 제곱이고 10d의 제곱이고 얘가 30 나오면 되죠. d제곱이 2 나오면 되나? 자, d제곱이 2가 나오면 되겠고 d제곱이 2니까 d는 뭐 변의 길이니까 양수 나와야 되죠. 루트 2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ac가 a는 5루트 2죠. a부터 c까지는 2a-d죠. 2a-d니까 9루트 2 구해주시면 되지. 저랑 조금 관계식이 다르신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 편한 대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 이거는 그냥 수능 보는 그날까지 나오는 거야.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직각삼각형의 닮은 관계에서 보통 소공식이라고 많이 외우죠. 소공식.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랑 같다는 거 하나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랑 같다는 것도 있었지. 그 다음에 반대로 이쪽 제곱도 이건 도형에서 항상 기본이니까 이거 곱하기 이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있었는지 기억나?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였죠. 이거는 이제 뭐 대응되는 변의 길이에 비해 닮은 식을 계속 쓰기보다는 이 정도는 머릿속에 있으셔야 모든 도형을 할 때 문제 푸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야.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여기는 제가 볼 때 하나 정도만 볼까? 아까 한 건데 229번만 풀고 마칠게. 229번만 한번 풀어보세요.